사건,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먼저 짚어봅니다. 생활고 때문에. 자, 공 기자, 이게 어떤 일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인천에서 8살 된 본인의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엄마가 구속돼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엄마 지난 8일에 이제 본인의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 이후 일주일간 시신을 집에 방치했다가 지난 15일에 아이가 사망한 것 같다라고 119에 신고를 합니다. 이제 결국 출동한 이제 소방대원들이 집을 두드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자 집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들어가 보니 이 어머니 화장실에서 불을 질러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고요. 다행히 이제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아서 목숨에는 지장이 없어서 이후 퇴원 후에 경찰에 긴급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요즘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제 그 친모가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처음으로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잠깐 그 장면 보고 얘기 이어가죠. 따님을 꼭 죽이셔야 했나요? 혹시 왜 그런 선택하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한 아이나 아이 아버지에게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출생신고도 왜 안 하셨어요? 보신 것처럼 지금 뭐 취재진들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않고 있는데, 자, 마지막 질문으로 나왔던 거, 아이의 출생 신고를 왜 안 했느냐. 8살이 될 때까지 말이죠. 저 여성의 이제 환경상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기 쉽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했어야 됐는데 이게 실제로는 남편이 있는데 이혼은 하지 않고 따로 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사실혼 관계가 있는 남성이 있었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나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법적인 남편이 있는 상황에서 이 아이를 자녀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딸의 친부와 이제 헤어지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충격을 호소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출생 신고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아이는 말 그대로 정말 투명 인간이었던 셈이죠. 법적으로는.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주어질 수 있는 이런저런 복지 혜택도 주어지지 못했고 또 어린이집, 유치원도 다녀보지 못했다는 건데, 변호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좀 가능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할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출생 신고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사람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럼 이 사람에게 이제 이 사회 안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건데, 이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8살짜리 어떤 이 아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면 어떻게 뭘 혜택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보험도 안 되고 뭐 무슨 특별한 보육이나, 우리가 그리고 가끔 초등학교 입학할 때 돼서 그 아이가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를 가지고 아동학대 여부도 판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확인하고. 예. 근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니까 당연히 초등학교 교육도 받을 수 없었던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아이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8년 동안 이 세상에서 투명 인간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일단 이 친모의 주장대로라면 생활고 때문에 자기가 그런 선택을 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뭐 의아한 것이 자기 딸의 시신을 일주일간 방치했다가 그제서야 신고를 했다는 건데, 이건 도대체 어떤 심산이었을까요? 사실 이 범죄의 전반적으로 나타난 행동 특징들을 보면 아주 치밀하게 오랫동안 계획되었다라고 볼 수 없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은 시신을 다른 것으로 유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 다른 이런 유사한 사건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며칠씩 방치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모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결국 시신을 이동하려고 하면 그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야 되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신을 훼손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는데 차마 그나마 자신의 자녀를 훼손까지 하기는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어떤 죄책감도 포함이 되겠지만 특별한 그 자녀에 대한 감정들이 아무래도 좀 개입이 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도 같이 경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시신을 부검한 결과 국가수에 따르면 이제 시신 부패 정도가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게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라고 그런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자, 공 기자, 어린이집, 유치원도 안 다녔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을 텐데, 자, 그렇다면 아이의 모든 세계관은 그냥 엄마였을 거예요. 그렇겠죠. 엄마가 세상의 전부였겠죠. 자, 그런데 그런 엄마한테 목숨을
빼앗겼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아버지는 어디가 그러니까 그 친부는 어떻게 됐느냐? 네, 이 친부 역시도 이제 이 엄마가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후 안타깝게도 이 친부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이제 경찰 조사를 받고 이제 자신의 아이가 살해됐다는 소식을 접한 이후에 이 심리적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이 친부가 동생 앞으로 남긴 유서가 발견됐다고 해요. 이 유서에는 딸을 보호하지 못한 죄책감 등이 언급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다만 아직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금은 더 조사하고 있다. 지켜봐야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일단 수사 진행 상황이 좀 계속 나오는 대로 저희가 간간히 소개를